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수학 5단원 꺾은 선 그래프를 정리해 볼 거예요. 6문제 풀면서 쓱 정리해 볼 건데요. 교과서 페이지는 112쪽, 113쪽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펼치셨나요? 네, 그러면요 1번부터 3번 문제가 하나의 문제, 4번부터 6번 문제가 하나의 문제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총 두 가지의 큰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점검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첫 번째 큰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2월 하루 중에 기온의 변화를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어떤 그래프죠? 맞아요. 꺾은 선 그래프예요. 이번 단원에서 꺾은 선 그래프 배웠잖아요. 수량을 점으로 표시한 뒤에 그것을 잇다 보면 선들이 꺾여서 꺾은 선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꺾은 선 그래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 그대로 옮겨보면서 그래프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의 세로와 가로축이 중요합니다. 가로축에는 어떤 게 나타나져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이거의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꺾은 선 그래프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것의 변화. 자, 이것은요, 시각입니다. 맞아요. 지금 가로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그리고 3시까지 이렇게 이 각각의 시각에서 세로 기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온의 단위는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어주셔도 되고 여기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요. 세로축은요. 크게 5도, 10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0도에서 시작해서 5도까지 총 4칸으로 총 5칸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칸에 1도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5도부터 10도까지도 5칸으로 나눠져 있고 한 칸에 1도입니다. 자, 세로축 한 칸이 1도라는 것까지 알았으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각 시각에서요. 기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점으로 찍고 그것을 이어주시면 꺾은 선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데요. 볼까요? 10시는 지금 그렇죠. 우리가 2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시에는요 2도였대요. 10시에는요 2도였대요. 그 다음에요 11시에는요 1도 올랐네요. 1시간 동안 1도 올라서 3도였어요. 그리고 12시에는요 이번에는 2도가 올랐군요. 그래서 5도가 되었습니다. 자, 1시 보면요 1도 올랐군요. 그래서 6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시에는요 몇 도 올랐나요? 또 1도가 올랐습니다. 1도씩 오르나요? 그래서 7도가 되었고요. 3시에는요 1도가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6도가 되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점으로 나타낸 게 아니라 꺾은 선 그래프는 그 점들을 선으로 이어주세요.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바로 꺾은 선 그래프인데요. 지금 이 꺾은 선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우선 해석을 해보면요. 자, 이것은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나요? 그렇죠. 시간의 변화에 따른 기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는 것을 가로축, 세로축을 통해서 시간에 따른 기온의 변화라고 읽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기온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온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기온이 올랐다가 천천히 올랐다가 다시 떨어진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전체적인 거 한번 보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거 한번 볼 수 있겠죠. 가장 높은
기온과 가장 낮은 기온 볼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자, 전체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보면 기온이 가장 높은 가장 높을 때는 우리가 기온이 가장 높을 때는 그렇죠. 7도로 언제예요? 2시가 되겠죠. 2시.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반대로 기온이 가장 낮을 때 기온이 가장 낮을 때는요. 기온이 가장 낮을 때는요. 그렇습니다. 2도로 언제예요? 10시가 되겠죠. 자, 이거 다음에 또 어떤 걸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전체적인 거 한번 봤어요. 부분적인 거 한번 봤어요. 그리고 점이 아니라 각각의 선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전체적으로 보고 이 점들도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 선들도 보는 거예요. 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우리 기울기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볼까? 이렇게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를 볼 수가 있어요. 기울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변화의 정도가 가장 높을 때, 변화의 정도가 가장 클 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기울기가 완만했다가 높아졌다가 다시 완만하게 내려가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온의 변화가 가장 큰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시기죠, 이 시기. 그래서 11시부터 12시 사이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문제 볼게요. 지금 그래프를 표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그래프를 가지고 표로 나타내는 문제죠. 그래서 각 시간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에서의 기온을 적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10시에는요, 우리 2도고요. 그 다음에는 3도고요. 그 다음에는 5도고요. 그 다음에 6도고요. 7도고요. 다시 내려가서 6도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2번. 기온이 가장 높을 때, 우리 여기서 있었죠? 기온이 가장 높을 때는 7도고 2시입니다. 시간 물어봤으니까 2시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3번에서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 다 적어주시면 돼요. 자, 전체적으로 기온이 높아졌다가 떨어진다. 부분적으로 기온이 가장 높을 때는 7도 2시, 가장 낮을 때는 2도 10시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점 봤으면 선, 기울기 볼 거예요. 기울기가 가장 가파를 때는 바로 여기 11시부터 12시 사이니까 기온의 변화가 가장 큰 시간은 11시부터 12시 사이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113쪽에 4번부터 6번 문제 풀어볼게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매년 6월에 도형의 키를 재어 나타낸 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표가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아마 표를 가지고 그래프로 나타날 것 같은데요. 우선 표부터 볼게요. 도형이의 키가 학년에 따라서 키가 달라지고 있네요. 키의 단위 센티미터고요. 한번 보면 1, 2, 3, 4학년 때 키가 어느 정도였는지 볼까요? 121cm, 그 다음에 125, 4cm나 컸고요. 그 다음에 131, 6cm나 컸어요. 139, 8cm나 컸어요. 자, 이렇게 지금 표로 나타내면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보다 명확한 수치를 바로바로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 그래프에서는 가장 높을 때가 띠리링, 띠리링, 띠리링 이렇게 쭉 이어봐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있는데 표에서는 바로 1학년 때는 121, 4학년 때는 139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좋은지 우리가 꺾은선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자고요.
자,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세로, 가로를 축을 그려주시고 이것에 따른 이것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축에는 학년에 따른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에 따른 무엇의 변화? 키의 변화. 자, 키의 단위 센티미터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각각의 점을 찍어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121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시작점을 0이라고 하면 121은 어디쯤에 표시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굳이 0부터 100 정도까지는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 생략은 무엇으로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까? 그렇죠. 물결 표시로 생략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렇죠. 물결 표시로 이 단위들을 우선 생략을 하고 어느 정도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선생님은 120보다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110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어디까지 표현을 해야 돼요? 139니까 한 그 언저리 140, 150까지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200, 300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한 14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10, 140 사이에 큰 우선 120, 130 이렇게 120, 130 이렇게 큰 세 개의 덩어리로 구분을 지어 놓고 큰 덩어리들을 각각 10칸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한 칸에 1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다 10칸으로 나누고 여기도 10칸으로 나누고 여기도 10칸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1학년 때는요 121이라고 했으니까 120에서 한 칸 정도 올라간 여기에 점을 찍어 주시고요. 2학년 때는 125라고 했으니까요 2학년 때는 120과 130 사이에 중간인 여기에 점을 찍어 주시고 131이죠 3학년 때는. 그럼 130에서 한 칸 정도 올라간 여기에 점을 찍어 주시고 4학년 때는 139니까 140에서 한 칸 내려오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여기에 점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주세요. 이을 때는 자로 잇는 것이 좋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꺾은 선 그래프죠. 수량을 점으로 찍은 다음에 선으로 이은 꺾은 선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요. 이 꺾은 선 그래프를 그려봤으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시오. 이렇게 나타내고 마지막에 꼭 제목 적어주세요. 제목은 뭐겠어요? 학년에 따른 키의 변화겠죠? 그러니까 도영이의 키 변화. 도영이의 키 변화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요. 이제 이 그래프를 해석할 거예요. 우리 그래프 한번 여기 있는 순서대로 해봅시다.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키가 멈추지 않고 크고 있어요. 만약에 멈췄으면 그대로 이렇게 일자로 이어지는 게 많았을 텐데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멈추지 않고 계속 크고 있는 거예요. 키가 계속 크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 부분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부분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키가 가장 컸을 때는 여기 4학년 때고 가장 키가 작았을 때는 1학년 때입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적지 않아 볼게요. 그리고요, 여기 점이 아니라 선을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기울기. 자, 변화의 정도가 가장 클 때, 키가 가장 많이 컸을 때는요, 우리가 자, 이 정도일까요? 아니면 이 정도일까요? 기울기를 보면 가장 가파른 것은 3학년 때와 4학년 때 사이예요. 따라서 우리는 3학년 때와 4학년 때 키가 가장 많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크고 있다면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선생님 파란색으로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요,
계속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졌으니까 계속 떨어질지 올라갈지 잘 알 수가 없지만 이와 같이 계속 오르고 있을 때에는 앞으로도 쭉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전체적인 전체적인 변화 정도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한 5학년 때, 6학년 때, 5학년 때 키를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변화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한 이 정도로 예측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예측을 해서 우리가 6학년 때는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가 어느 정도냐면 한 145, 146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측을 선생님은 146cm 정도로 예측을 해볼게요. 이렇게요. 자,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었으면 또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토대로 그 다음번에도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반대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라면 이럴 때에는 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이번에도 또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올라갔다가 떨어진 지금 그런 게 두 번이나 되니까 또 이번에는 떨어질 거야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기는 아직 섣불러요. 이 정도의 데이터가 쌓여야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고 있고 또 키니까 우리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허무맹랑하게 예를 들어서 146이 아니라 188? 이런 식으로 갑자기 너무 기울기가 가파르지게 예측을 하면 옳은 예측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적당한 평균 값으로 이 그래프가 갑자기 너무 큰 변화가 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5번, 6번이 다 풀렸어요. 5번, 도영이의 키가 가장 많이 자랐을 때는 3학년과 4학년 사이 가장 가파르게 자랐을 때고요. 그리고 5학년 때 키를 잰다면 한 이 정도로 선생님은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6가지 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꺾은 선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꺾은 선 그래프는 가로축에 대한 세로축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흐름이 반복될 때에는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각각의 점들을 보면 가장 높았을 때와 가장 낮았을 때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 기울기, 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변화가 가장 큰 시기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꺾은 선 그래프 정리해 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각형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살짝 어려운 친구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복습 꼭 하셔야 되고요. 이 내용이 수월하게 이해되는 친구는 이번 단원 잘 공부했다라고 스스로 칭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